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중입니다. 2015 K리그 클래식이 9개월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리그 6위를 기록했던 울산현대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윤정환 감독을 영입해 올 시즌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파워토크, 오늘은 울산현대 훈련 장소인 이곳 동구 서부구장에서 윤정환 감독 모시고 올 시즌 필승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정환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울산현대 감독으로 취임하신 점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쪽으로 하시죠. 네, 바야흐로 다시 축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축구 개막을 기다리는 팬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감독님을 반기는 울산 시민들, 그리고 울산 현대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울산 현대 축구 감독으로 온 윤정환입니다. 반갑고요. 새해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일단 울산이라는 곳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울산 현대에 오게 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과 이제부터 같이 해야 될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울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한 9년 정도 됐죠, 일본 생활 네. 하신 지가. 긴 일본 생활을 마치고 이제 K리그 본국에서 K리그 감독으로 오늘 이제 홈 데뷔전을 하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일본에 갈 때는 선수로 갔었고요. 뭐 감독을 이제 한 5년 이제 하고 있는데, 글쎄 다시 선수로 왔더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도자로서 오다 보니까 좀 남다른 마음이 좀 들고요. 네. 글쎄요, 조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실 나이가 이렇게 제가 경험 많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큰 클럽에서 한다는 게 좀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 1년 뭐 힘든 이렇게 긴장감 있는 시즌이 시작되지만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지금 선수들하고 오랫동안 또 발을 맞춰왔는데, 많은 분들께도 기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즐기겠다. 뭐 부담감도 좀 있지만 상당히 팬들과 같이 즐기면서 팀의 승리, 활약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경기를 이겨야지만이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워하고, 또 저희 선수들 뭐 저 또한 그렇지만은 역시 프로라면 마지막까지 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고, 또 물론 경기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지금 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 현대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축구 명가라고 이름이 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울산 현대에서 감독직 제의가 올 것이다 예상은 하셨나요? 사실 울산이라는 곳하고는 사실 그렇게 저하고는 큰 인연은 없는 그런 팀이긴 하지만, 지역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또 저를 생각을 해주시고 계실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기쁨이 더욱더 컸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울산이 또 워낙 큰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울산 현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굉장히 개성이 강한 팀이고 또 굉장히 파워 넘치는, 역시 이 저도 엠블럼을 보시면 알겠지만 호랑이의 그렇죠. 그런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의 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졌지만, 역시 이곳에 와 보니까 그 위대함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지만 되게 그런 도전을 한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 감독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2달째 이제 접어들죠. 네. 그 전에 울산 현대라는 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직접 이제 지도를 해보니까 또
아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전 선배들의 그런 울산 현대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고 스피드 있고 또 네. 개인 유지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사실 여기에 왔지만 글쎄요, 조금 너무 개인 위주의 성향에 짙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선수들이 더욱더 하나가 된다라면 네. 더욱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느껴졌기 때문에 올 지금 한 2달 동안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네. 선수들에게 요구를 한 부분이고 또 선수들이 굉장히 착해요. 아 착하다. 예, 굉장히 순하고 역시 네.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시키면 뭐든지 다 하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 선수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어떤가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긴 하는데 역시 한국 선수들이 더욱더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듣는다. 네. 일본 선수들은 말을 잘 안 듣던가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 네. 더욱더 이 지도자의 말을 음.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네. 게 더욱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예. 다른 점이 있군요. 네. 아, 많은 사람들이 윤정환 감독의 성공은 알지만 축구 스타일은 아직 뭐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퇴 축구로 상당히 네. 유명했었는데 윤정환 감독과 철퇴 축구의 울산 현대가 만났다. 어떤 조화롭게 뭐 환상적인 호흡, 어떤 결과를 낼지 팬들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떨 것 글쎄요, 같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 개인을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축구의 성향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또 정말 조금 영리하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그렇죠. 하지 못한 그런 플레이가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도자가 돼서는 사실 그런 축구를 사실 요즘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왜 왜냐면은 그런 거예요? 예. 글쎄요, 요즘 현대 축구가 네. 조직적인 그런 축구로 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이 사실 부족하고 운동장에서 더욱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 그 안에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축구는 조직 축구, 조직력이다. 거기에 감독님의 어떤 기술 그리고 그때그때 적응, 뭐 상황 판단 그런 게 좀 접목이 된다면 또 아주 재밌는 팬들의 인기를 얻는 네. 그런 축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에게 요구를 한 부분은 상대 진영에서 스피드 변화라든지 네. 또 임기응변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일단 움직여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베이스는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그런 개인적인 네. 기술을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직력이 첫 번째. 그다음엔 뭐 기술이라든지 조직이라기보단 팀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그 상황에서 그 안에서 이제 개인적인 기술이 발휘가 돼야 되지 네네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인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 구성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작년까지 있던 선수들이 군대를 간 선수도 있고 또 네. 여기서 계약이 끝난 선수들이 이렇게 몇몇 추측 선수들이 나갔지만 네. 그래도 다른 추측 선수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추측 선수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필요한 포지션을 이번에 뽑게 됐고요. 그중에 뭐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구본상 선수하고 구본상 선수. 예, 네. 인천에서 이번에 오게 된 구본상 선수하고 그리고 일본의 임대로 간 마스다 선수를 다시 돌아오게 했고요. 또 성남이라에 있던 제퍼로프 선수를 이번에 데려오게 됐고 네. 또 김태환 선수를 다시는 아니죠 이쪽으로 오게 예, 같이 오게 요번 시즌 이제 스카우트를 같이 뛰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수비 쪽에서는 김창훈 선수가 대전에서 선수, 예. 많은 활약을 했지만 저희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이용 선수가 군대를 간 자리를 네네. 메꾸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선수 구성이 많이 이제 바뀌었고 그러다 보면 네. 선수가 아까 감독님 말씀대로 팀이 하나가 되는 그런 팀워크를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조직을 만드는 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희 같은 스포츠에 있는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그 조직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선수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네. 착하고 또 시키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잘 따라와주고 있고 또 생각보다 빠르게 조직력이 좀 갖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기대가 되는데요. 네. 경기 운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네. 뭐 이기지 못하는 경기를 자꾸 한다라고 하면 뭐 선수단은 물론이고 응원하는 팬들도 상당히 좀 기운이 빠지게 되는데 이기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좀 뒷받침이 돼야 될지 이기기 위해서는 실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축구에서는 실점을 하게 되면 다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힘이 들기 때문에 네. 실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90분 동안 찬스는 분명히 한두 번의 찬스는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찬스에서 골을 넣는다라면 무조건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잘 노려야 될 거고 최소한 실점은 하지 않은 그런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울산 현대가 갖고 있던 이미지 철퇴 축구라는 네. 그런 팀 칼라와도 상당히 부합되는 맞아 떨어지는 네. 것 같은데요. 제가 했던 일본에서 했던 축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울산하고에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철퇴 축구를 뭐 골을 안 먹는 철퇴 축구다. 근데 이게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뭐 팬들이 볼 때는 골도 많이 넣고 그래야 재밌는 축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수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수비가 갖춰줘야 공격으로도 잘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공격 축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공격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볼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수비가 우선 네. 공격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수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공격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수비. 그 다음에 공격 네. 골을 넣고 하는 쪽으로 가겠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수비를 그냥 마냥 저희 골대 안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네. 감독님께서는 일본 계실 때 2부 리그인 사간도스를 1부 리그까지 승격을 시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 팬들, 울산 현대를 또 응원하는 팬들이 야 이번 시즌에는 과연 몇 등을 할 거냐, 뭐 우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기대감, 궁금한 점 상당히 많은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시즌 성적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죠. 예, 울산 현대하면 항상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또 우승을 다투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항상 상위권에 있어야 될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저희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많은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팀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상위권에서 계속 싸워 나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우승을 다툴 수 있는 네.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현역 시절 플레이가 감독을 하면서도 선수들을 지도하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제 지도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데 감독님도 뭐 마찬가지시겠죠?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축구의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축구에서는 필요한 거고, 네. 네, 그게 잘 되어야지만이 축구장 안에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본기를 가르쳐주면 굉장히 좀 회피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렇죠. 좀 이제,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일단 충실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바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맞습니다.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이제 가지 접목이 된다. 스타 출신의 감독. 뭐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감독님께서 인기가 상당히 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기가 있는지는 제가 오늘 모르겠습니다. 감독님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한다고 녹화한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천재 미드필더, 뭐 꾀돌이 윤정환, 뭐 이런 별명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감독님 처음에 이제 축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언제부터 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축구를 하기 전에 육상을 좀 했었고요. 육상. 네. 육상을 하면서 너무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저희 집 이제 뒤에 뒷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원래 축구부가 훈련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게 훈련을 하고 있어서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그러면 이제 맨 간절했던 것 처음에는 같습니다. 육상을 하다가 네. 너무 심심하다. 네, 훈련하는 게 뭐 이런 너무 생각? 지루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축구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이제 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걸 보니까 네. 너무 재밌어 보였고 아하. 그게 또 스포츠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다니시는 학교에 네. 축구부가 있었나요? 안 네. 그러면 뭐 스스로는 찾아가신 거예요? 축구부에?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치 선생님들이 네. 각 교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축구부 할 사람을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네네. 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하겠다고 아하. 해서 이제 달리기를 먼저 이렇게 시키는데 테스트 한다고. 예, 네. 그 6학년 이제 선배들이랑 이제 한 학년 위에 형들이랑 달리기 하는데 더 빨리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축구를 계속해서 하셨고. 예. 그 그때부터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축구를 시작을 했지만 그냥 목표식이 사실 없었는데 저희 학교에 차범근 감독님하고 또 다른 분들 몇 분이 저희 학교 이제 전라도 이쪽에 예. 학교에 학생들 모아놓고 축구 클리닉을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그때 차범근 감독님을 뵙고 예.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가 되겠다. 그때 그런 이제 목표가 생기신 거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 축구를 하면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목표를 네네. 가지고 그래서 앞만 보고 음. 열심히 해온 게 지금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로도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그런 네. 만큼 이제 추억도 많으실 거고 한데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좋은 추억이라면 아틀란타 올림픽 때 네. 이제 주장 이제 그렇죠. 완장을 차고 뛰었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그 연습 때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날카로웠는데 기대해봐야죠. 자, 윤동환 오른발 슛! 골입니다. 전반 21분 29초 경과. 윤동환 선수 아크 정면 중에서 오른발 강슛 그대로 네트를 가르는 펀치 득점. 2대0 한국 앞서갑니다.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5천 명의 한국 응원단들 1대0. 물론 2002년도에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죠. 마음이 아픈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실제 이제 경기를 잘 못 뛰는 그런 좀 아픔이 네. 있었잖아요. 그때 뭐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배부른 아픔이죠.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사실 못 가는 자리인데 네. 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하지만 욕심이라는 게 역시 뭐 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조금 서럽고 했지만 네. 그게 끝나고 지도자가 된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히딩크 감독님의 마음도 또 이해를 또 할 수 있게 됐고, 예, 그래서 이해가 되시던가요? 예, 지도자를 하다 보니까 또 책임자로서의 또 선수들 이렇게 거느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저도 선수들에게는 되도록이면 그런 아픔을 주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경험들이 또 선수들 지도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를 안 뛰는 선수들에게 한 번 더 네. 눈이 또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좀 쉽게 또 되지 않는 게 지금 네. 현실이다 보니까 좀 아쉽고요. 또 그 선수들이 더 노력해서 축구 인생을 이렇게 지내면서 네. 좀 더 발전이 되고 더 좋은 이렇게 선수로 거듭났으면 하는데
좀 그렇게 좀 안 되는 게 조금 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네. 감독님이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축구를 하셨고 지금도 계속 축구를 하고 계시고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축구의 매력 뭘까요? 축구의 매력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상대를 속이고 또 상대를 속여서 저희가 상대 골문 앞에서 득점을 했을 때 그런 짜릿한 그런 기분,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볼을 뺏었을 때 그런 네. 기분들. 아하. 네. 물론 졌을 때는 굉장히 화도 나고 네. 또 이렇게 슬프기도 하지만 그게 더 다음에는 더 성장이 돼서 네. 또 다른 자기한테 발전이 됐을 때 그때 그런 기쁨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운동장에서 정말 실컷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해도 직접 해도 축구를 네. 해도 즐겁고 또 뭐 저희 같이 팬 입장에서는 뭐 경기장을 찾아간다든지 네.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중계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도 상당히 즐거운데 요즘 보면 이제 해외 축구보다는 국내 축구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은데 예. 국내 축구의 부흥, 뭐 인기 이런 걸 위해서 좀 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 리그나 이태리 리그가 중계를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 좀 있는 중계를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축구 팬들께서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예전엔 사실 그런 축구를 보시지 않고 이 리그를 봤을 때는 뭔가 그렇죠. 재미를 느끼셨지만 너무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K리그에 조금 흥미를 많이 잃으신 분들이 네. 기대치는 너무 크고 하지만 현실 저희 K리그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흥미를 많이 잃으신 것 같은데 좀 더 그런 재미보다는 정말 자기 지역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라든지 그 팀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네네. 정말 생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저희 선수들 뭐 저희 코치님 마찬가지지만 좀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그래서 정말 운동장에서 같이 하나가 돼서 뭔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선수는 그만큼 뛰어다닌다라면 더 좋은 문화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게 네,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어리더도 있고 뭐 이렇게 네. 해서 보니까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고 경기장을 가면 네, 그런데 축구장은 이렇게 가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네. 프로 축구에도 치어리더 뭐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전에 축구 관계자분들한테 몇 분 뭐 말씀도 해봤는데 이제 축구와 야구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구는 이제 중간중간 쉬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치어리더가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축구는 볼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번에 울산현대가 좀 뭐 새로운 또 이벤트 같은 네.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번에 치어리더 분들께서 이번에 또 네. 개막 전에 나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뭐 되게 좋은 그리고 또 색다른 축구장에서 색다른 그런 이벤트인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걸 보시다가 네. 좋은 장면을 놓칠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축구라는 거는 한순간에 네.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골이 나는 경우가 그렇죠, 또 그렇죠. 많이 많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자리를 많이 못 뜨는 경우가 있는데 좀 축구를 보실 때 물론 큰 리그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지만 그냥 공만 따르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큰 이 운동장을 넓게 보시면서 정말 패스가 들어가야 될 때 못 들어가면 뭔가 야유도 있어야 되고 네. 예, 또 바깥에서 보신 분들이 정말 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갔다 그러면 박수도 쳐줄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시선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하. 그런데 좀 매력이 더욱더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축구 TV로 이제 중계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런데 실제 이제 울산현대 같으면 이제 문수구장에서 홈 경기를 네. 하게 되는데 경기장에 찾아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재밌게 축구를 즐길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찍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일찍 오셔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맛있는 걸 먼저 드시고 네. 예, 그리고
항상 이제 경기장에 들어오셔야 될 것이고요. 네네. 그 운동장에 이제 시합 들어오시면 일단 그 팀의 색깔이라든지 또 상대 팀이 어떤 축구를 한다든지 네네. 그런 걸 조금 알고 들어오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보기에 굉장히 그렇죠. 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경기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보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말 볼이 들어가야 될 때 좀 움직여야 될 때 네. 그럴 때 화가 나면 또 야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잘하면 또 박수도 쳐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서 네. 생각하시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팀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 몇 네. 명 뭐 이렇게 해서 등번호 딱 외워서 가가지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그런 거를 보더라도 상당히 재밌게 축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아. 또 감독이 또 생각하는 선수를 기용을 안 했을 때 또 그렇죠. 한번 또 이렇게 야유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예, 그런 게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15년이 이제 뭐 개막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뭐 많은 분들께 운동장에 바로 와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씩 울산 현대축구단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직접 운동장에 발걸음 해 주셔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그리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지더라도 또 좋은 채찍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팬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운동장에 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즌 부진의 아쉬움을 올해는 뭐 우승 이렇게 해서 좀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이정환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울산현대 축구단의 윤정환 감독 모시고 올 시즌 필승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축구 명가의 재건을 꿈꾸는 울산현대가 올 시즌 우승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친지, 연인과 함께 문수구장을 찾아서 울산현대를 응원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파워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